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드디어 서울에서 5억대 분양단지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공공분양이 아니라 민간분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단가가 5억대로 나올 만큼 굉장히 저렴하죠. 이건 민간분양 단독으로 진행하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없죠. 확실히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공공분양 시스템이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민간 브랜드가 이마에 딱 붙어서 나오게 되는 민간분양 단지는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결합 방식이라 할 수 있죠. 사업 주체는 LH에서 주관을 하지만 분양 드라이브 모드는 민간이 주도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사업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상당히 분양가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입장에선 진입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그것도 서울 도심에서 공급이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더욱 매력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서울 도심에서 공급되는 민간 분양 단지로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분양단지는 정말 놓치지 말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환경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정말 안개 속과 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죠. 자칫 한 발 잘못 내디뎠다가는 상당한 자산 손실 위험도 올 수 있고요. 반대로 이게 그냥 지렛대가 되어버려서 완전히 부동산 궤적 자체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로 몰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올해까지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여전히 내적으로는 전세가 리스크, 그리고 외적으로는 심상치 않은 대외 여건들이 또 다른 겨울왕국이 돼서 언제 모든 곳을 다시 얼어붙게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가성비로 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5억대 서울 분양 같은 곳, 그리고 물량도 어마무시하죠. 단일 공급 물량만 3,000세대가 넘는 곳도 있어요. 전체 공급 물량은 6,000세대에 이릅니다. 바로 서울도심 공공복합사업이 드디어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업이 초반에는 흐지부지 그냥 묻히지 않을까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2021년에 출발한 시점에서 2년 정도가 흘렀어요. 상당한 진척도를 보이고 있죠. 서울 주요 6곳에 대한 설계가 이미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설계 공모전을 통해서 기본 주거단지에 대한 설계 뼈대가 공고하게 완성이 됐는데요. 서울 도심복합사업지 설계 공모 당선작이 발표가 됐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 중에 설계 공모는 거의 분양으로 가는 확실한 로드맵이라는 길을 닦는 절차라서 이곳들은 기본 민간 사전 청약으로 공급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급 속도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볼 수 있겠죠. 먼저 제일 규모가 큰 증산 4구역, 여기는 워낙에 광활한 단지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1블럭과 2블럭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용적률 상한선이 폐지가 됐죠. 35층 룰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위로 쭉쭉 뻗은 랜드마크에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요. 증산 4구역 1블럭은 최고 층수 40층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 호수 2,499세대나 되죠. 규모 면에서 상당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DA건축, 강남건축에서 당선이 됐고요. 1블럭은 증산동, 시룸의 마을 컨셉을 더해서 미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유기적인 건물 형태 가지고 있죠. 증산 4구역 2블럭은 최고층 45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급 호수는 1101세대가 되겠습니다. 어반 플랫폼 컨셉으로 도시와 공존하는 마을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네요. 단지 간 브릿지 연결을 통해서 상당히 개방감을 더한 아파트 단지라는 느낌을 던져주죠. 증산 4구역 분양가는 5구제곱 5억대, 84제곱 7억대로 이미 추정 분양가 형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증산 4구역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곳, 바로 신길 2구역입니다. 신길 2구역은 해안건축이 당선이 됐네요. 최고 층수 45층. 하여간 도심복합 사업으로 나오는 모든 아파트들은 무조건 랜드마크 용적률을 적용받는데 이게 가장 큰 메리트죠. 특히 서울에선 압도적인 용적률일수록 단지 잠재성은 더 커지게 되니까요. 공급 규모는 1332세대. 그린 인프라시티라는 컨셉으로 도심 속 녹색 환경이 속속 들어가 있는 단지 구성일 것 같네요. 신길 뉴타운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단지라서 가장 존재감 있는 아파트 카리스마를 뿜어낼 것 같습니다. 거의 입주와 동시에 주변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 수 있는 존재감이
설계상으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5구제곱 6억대, 8사제곱 8억대, 도심 공공복합사업지 중에 가장 분양가가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후의 잠재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곳이 바로 쌍문역 서측이죠. 유선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이 당선이 됐습니다. 건물 간의 네트워크 컨셉을 가지고 유기적인 아파트 공간을 나누고 합치는 설계가 돋보이죠. 여기도 최고 층수가 45층에 이릅니다. 공급 호수는 1428세대나 되고요. 모든 도심복합사업지들은 기본적으로 역세권이라는 교통환경 갖추고 있어서 서울에서는 특히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단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쌍문역 서측 분양가는 5구제곱 5억대, 8사제곱 7억대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쌍문역 동측, 여기는 공급 세대 수가 1000세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변 건물 중에서 가장 높은 층수 39층에 달하는 용적률로 존재감을 드러낼 곳이고요. 새로운 도시라는 컨셉입니다. 이어담 건축이 당선이 됐네요. 언뜻 보기에 주상복합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파트 건물 사이에 브릿지도 놔서 상당히 독특한 건물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쌍문 동측도 분양가가 5구제곱 5억대, 8사제곱 6억대로 추정 분양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신내역 49층 392세대로 규모는 작습니다만 아파트 설계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죠. 주변 랜드마크 확실해 보이고요. 한결 건축이 당선이 됐습니다. 분양가는 5구제곱 5억대, 8사제곱 7억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학역 지구 39층 규모로 420세대 나옵니다. 금성 건축이 당선이 됐고요. 여기도 건물의 네트워킹 컨셉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죠. 분양가도 5구제곱 5억대, 8사제곱 6억대입니다. 일단 규모가 큰 곳들 중심으로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곳은 당첨 위주로 생각하신다면 틈새를 고려하는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서울도심 6개 선도지구가 정말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민간 사전 청약 기회는 거의 서울에서는 대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분양 사전 청약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민간 분양 사전 청약 단지도 인생 기회라고 말할 만큼 상당한 틈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잘 체크하셔서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캘커처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칫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결국 전체 공급 세대 수만 해도 6,000세대가 넘고요. 단일 단지는 3,000세대가 넘는 매무드급 아파트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 분양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5억대입니다. 공공분양단지에 준하는 민간분양단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추첨 제한해서 지원이 가능한 아주 유연한 청약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꼭 잡으신다면 올해 가장 저력 있는 내 집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